네, 천재노 출판사 문장의 짜임과 양상 못다한 부분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학원에서는 일단은 이어진 문장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우리가 남은 부분은 바로 네,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아는 문장입니다. 그쵸? 자, 아는 문장도 일단은 겹문장의 종류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는 문장의 유형도 하위 유형 한 5가지 정도가 있다. 알겠죠? 그다음 문제에서는 어떤 아는 문장인지 그 하위 유형들도 같이 구분해 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아는 문장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암기 문장이라는 키워드와 아는 문장이라는 키워드 간단하게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암기 문장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절의 형태로 주어와 서술어가 이제 갖춰진 절의 형태로 아는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이 암기 문장이다. 반면에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한 전체 문장. 자, 한마디로 약간 쉽게 말해서 이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큰 문장 안에 낑긴 작은 문장이 바로 안긴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학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영어에서 주절과 종속절과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는 문장의 하위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 하위 유형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안에 낀긴 문장이 뭐의 역할을 하는 것?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쵸?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 속에 낀긴 것.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낀긴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영어랑 똑같습니다. 명사의 역할이라는 건 여길 보시면 돼요.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 뭐 때에 따라서는 부사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들어주세요. 그 낑긴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뭐 부사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문장 성분 구분할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는지 뭐라 그랬지? 그치? 이가가 붙으면 주어 아니면 보어.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 그리고 에게, 로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부사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렇다면 바로 예시를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문장 분석할 때는 항상 서술어랑 주어를 있는 대로 찾으라고 했어요. 자, 서술어 뭐뭐 있습니까? 자, 오다라는 서술어 있고요. 그치? 기다리다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아하, 그렇다면 서술어가 2개 있는 것만 봐서 역시 견문장이구나.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오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뭡니까? 동생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동생이 오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안에 낑긴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 어떤 조사가 붙었니? 르리라는 조사가 붙었네요. 그죠? 아하, 을르리 붙으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동생이 오다라는 문장이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을을이 붙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만약에 뒤에가 뭐 이 아니면 가라면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에게가 붙으면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주어든 목적어든 부사어든 다 명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 아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미가 붙는지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어미가 붙는지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기가 붙습니다. 여기 봐봐. 기가 붙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기가 붙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안에 낑기면서 음과 기가 붙으면 명사절을 하는 문장인 거야. 아시겠죠? 어떤 어미가 붙는지를 중점으로 가져야 돼. 감으로 풀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명사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관형사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형사절을 하는 문장이란 건 무슨 뜻일까? 똑같습니다. 그 낑긴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장이 낑기면서 체언을 수식해주면은 걔는 관형절을 하는 문장이야. 자, 봅시다. 이것이 내가 입던 옷이다. 내가 입다라는 문장이 낑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가 입다라는 문장이 뭘 꾸며주고 있니? 바로 옷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수식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옷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다라는 문장이 옷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어미가 붙느냐? 은, 는, 을, 던. 이런 어미가 붙으면요. 무조건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예시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예쁜 꽃이 피었다.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겹문장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겹문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어미가 붙었냐면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이게 붙은 거죠. 이 어미들이 붙으면 무조건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셔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얘에 관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장이 낀 거냐면은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낀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절을 하는 문장이야.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낑기면서 예쁜으로 변한 거다. 아시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은, 여기 은, 는, 를, 던 이런 어미가 붙으면 여러분들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여기 예시로 돌아와서 예쁜 꽃이 피었다. 여기서 예쁜이라는 이 문장 성분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낑기면서 예쁜으로 변한 거야. 자, 그다음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꽃이 생략이 됐죠. 그렇죠? 꽃이 생략이 됐습니다. 다시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관형사절로 낑기면서 꽃이라는 문장 성분이 사라진 거야.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예쁘다 해서 이 꽃이는 어떤 문장 성분이니? 주어죠. 그쵸? 자, 한마디로 관형사절로 낑기면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 생략이 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이 뒤에 꾸며주는 대상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똑같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낑기면서 생략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쁜 꽃이 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문장 같아요. 그쵸? 하지만 얘는 견문장이다. 왜? 내가 를, 던 이런 어미가 붙으면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무조건 봐주시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예쁜이라는 문장 성분은 사실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에서 왔다. 하지만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낑기면서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다. 왜? 여기 주어랑 여기 꾸며주는 대상이랑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낑겼기 때문에 얘도
엄연하게 아는 문장이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해 안 가셨으면 되돌리기 해가지고 다시 보셔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로 함정 많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폰문장이 아니라 관용사절을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겹문장이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다 이젠 느낌 오시죠?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면 그렇다면 뭐겠니? 낑긴 문장이 뭐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렇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바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 토론하였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밤이 새다, 밤이 새다라는 문장이 낑겼죠. 자, 그렇다면 이 밤이 새다라는 문장이 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이 밤이 새다라는 문장이 토론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미들 잘 봐주라 그랬지? 부사, 부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어미가 붙느냐? 바로 개, 도록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개, 도록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것도 적어주세요. 플러스 접사 이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는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예시까지 적어드릴게요. 그는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에 이라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부사절을 하는 문장을 이루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건 그렇다면 뭐겠니? 낑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 그렇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특징 먼저 알아두세요. 다른 아는 문장 유형과 달리 어미가 붙지 않는다. 어미 등이 붙지 않는다. 어미 등이 붙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오. 다른 아는 문장과 달리 어미 등이 붙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서술절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유형입니다. 모모는 모모가 어떻다. 이런 유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혁이는 마음씨가 예쁘다. 토끼는 귀가 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리고 여기 예시처럼 연수는 키가 크다. 모모는 모모가 어떻다라는 형식이 바로 서술절이라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모는 모모가 어떻다. 꼭 이 형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 유형. 마지막 유형은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 문장을 바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다른 것보다 되게 단순하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는 직접 인용이라는 것과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어요.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조사라고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인용의 규칙이야.
꼭 따라주셔야 돼요. 알겠지? 큰 따옴표가 붙고 조사, 라고가 붙는다. 자, 반면에 간접 인용에도 규칙이 있는데 간접 인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따옴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붙냐? 라고가 아니라 고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들어. 따옴표가 없는데 따옴표가 없는데 라고가 붙었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따옴표가 붙었는데 고가 붙었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로 문제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각각의 규칙들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인용절과 관련해서는 라고나 고가 붙는다 그랬잖아. 그치? 이 라고나 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 라고나 고가 조사란 소리야.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디테일 심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숙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간접일까 직접일까? 제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간접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 라고는 뭘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조사 라고가 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뭐가 붙은 것이냐? 하라라는 명령형에 조사 고가 붙은 것이다. 하라라는 명령형에 조사 고가 붙은 것이다. 이런 까리한 예시도 있다. 자, 그다음 이런 까리한 예시는 어떤 경우냐? 명령형일 경우입니다. 명령형일 경우. 명령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애매한 예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젠 알겠죠? 라고가 붙은 게 아니라 하라에다가 고가 붙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라고가 한 덩어리가 아니란 소리야. 이 명령형일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점. 아시겠죠? 네, 그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어미가 붙는지 어떤 조사가 붙는지 각각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별표 2개 쳐주시고 역시 이 어미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어미들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감으로 풀다가 틀리지 말란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감으로 풀다가 틀리지 말고 어떤 어미들이 붙었는지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오답률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테스트 봅니다. 꼭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다음에는 약간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 여기 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좀 뒤쪽입니다. 좀 뒤쪽에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어색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니? 보호가 빠졌죠? 그렇죠? 여기 서술어 되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호가 빠진 거예요.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보자. 자, 두 번째 문장도 어색한 문장입니다. 그 일을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 왠지는 알겠죠? 왜니? 이 결코라는 부사는 뭐랑 어울리냐면 부정 표현과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약간 이런 부정 표현과 어울립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옳지 않은 예시인 거예요. 알겠죠?
결코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술어에 부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자, 얼핏 대충 읽으면 맞는 문장 같잖아.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자, 노래를 부르다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춤과 노래를 부른대요. 자, 춤을 부르다라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어색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목적어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 서술어가 빠져있다고 하니까 서술어를 추가해주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추다라는 서술어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쵸? 추다라는 서술어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함정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제가 한번 선택지를 드려볼게요.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빠져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추다 같은 경우는 춤을 추다잖아요. 그쵸? 근데 춤을 추는 거에서 춤을 추다라는 문장에서 춤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이렇게 디테일까지 나올 수 있겠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주어라고 하면 틀립니다.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 주어 목적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장 가보자.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랬다. 자, 이것도 이상해요. 왜 틀렸을까? 얘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가 뭐예요? 나의 꿈이에요. 그쵸? 서술어는 뭐예요? 바랬다예요. 자, 나의 꿈은 바랬다. 이상하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니? 나의 꿈은 무엇이다 라고 고쳐를 해야 되겠지. 고쳐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즉,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학습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장 성분과 어떤 문장 성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쓸 줄 알아야 객관식에서도 실수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문장 가면 얘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아서 여기가 어색한 거잖아. 그치? 반면에 가로 3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부 좀만 하면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의성을 가진 문장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예시를 보면 바로 알 겁니다. 자,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보고 싶어하는 애가 누구인지,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건지, 주어가 뭘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문장 성분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알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고 싶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슬기인지 아니면은 친구들인지 요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다음도 비슷합니다.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왜? 이 혜성이 있잖아. 이 혜성이가 영주를 부른 주어인지
아니면은 윤경이가 혜성이를 부른 건지. 한마디로 이 혜성이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로 2번도 되게 재밌습니다.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해를 만났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냐? 이 어제라는 부사어가 이걸 꾸며주는 건지, 오다라는 서술을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은 만났다라는 서술을 꾸며준 건지를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설명 들으면 이해 가시죠? 그죠? 종현이가 해리를 만난 게 어제인지, 아니면은 해리가 고향에서 온 게 어제인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즉, 오다라는 서술을 꾸며주는지, 아니면 만나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까? 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 뭘 바탕으로? 문장 성분들을 바탕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자, 혼문장의 효과, 그리고 겹문장의 효과. 자, 혼문장의 효과는 아무래도 약간 간결하고 짧게,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간결하고 짧다 보니까 속도감,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왠지 알겠죠?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반면에 겹문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약간 두 번 이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 그리고 집중력 있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연결 관계나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뭐 한두 번만 읽어보면 왜 그런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아는 문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노 출판사 문장의 짜임과 양상 이렇게 소단원, 3-2단원, 소단원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잔소리 해보자면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채점이나 오답까지가 엄연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질문들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카톡으로 질문하는 것도 눈치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약간 시간이나 약간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고득점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니? 숙제 열심히 하고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고득점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잔소리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학원에서 뵐게요.